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소폭의 오름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9시 구간이네요. 어떤 점을 주목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이후에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번에 저는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1960선으로 봤는데 그걸 약간 상향해서 돌파를 했어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해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단기 오버슈트 국면은 틀림없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저께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온 상황이지만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추세 전환으로 만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 이제 한 3, 4일 동안 주가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 오른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은 낙폭 과대주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의 기술적 반등의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전히 주와 주도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니까 뭐 대형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주도주가 아니고 그거는 선도주 내지는 최근 단기 구간 속에서의 핵심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랠리가 전개되는 시장은 추세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도주 랠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최근 3일 동안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운데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재반락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국면은 단기 오버슈팅 국면이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적극적인 고점 현금화 전략이다. 다만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는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드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여전히 종목 대응의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관점으로 현장세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단기 관심주로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단기 관심주.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제 KC피드, 오늘 KC피드가 또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GN코, 그 다음에 한일네트워크스, KCS, 게임아이. 게임아이는 오늘 좀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고, TPC 글로벌, 조일알미늄, 유니슨 등이 됩니다. 자,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KC피드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가 막 올라가는 가운데서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추세 눌림목 과정이 완성되는 종목을 주목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저께 KC피드가 이제 그저께 급등 흐름 이후에 어저께 사실 지수는 올라갔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갔는데 KC피드 같은 경우에는요 조정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흐름에 따라다니다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익률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지수는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어저께 조정 보였던 종목들이 오늘 시세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다니지 말고 지금은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흐름에 포인트를 맞추자.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KCPD 흐름은 이제 새로운 추세 전환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 흐름 속에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GN코였죠. 그러니까 GN코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시면은요. 사실은 어저께 GN코가 이제 뭐 장중에 뭐 거의 상한가 시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한번 흔들렸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오늘 약간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거래를 죽이면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전히 시세는 살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일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오늘 살짝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장세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종합주가에서의 등락 흐름 이면에 그 종목군들의 추세와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한일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들이 거래를 죽이면서 조정이 들어온 흐름들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는 한일네트워크스의 경우에도 오늘 거래 죽이면서 조정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포인트는 견질래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CS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또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분 최근에 그 장세 흐름 속에서 뭐 삼성전자가 어떻고 뭐 자동차가 어떻고 이런 흐름에 또 따라다니기보다는 이렇게
개별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시세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KCS의 흐름도 괜찮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면은 게임하이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게임 주가 움직인다라는 관점보다는요, 최근에 그 게임하이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충분한 조정을 보이고 지금 초기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나가는 자리보다는 눌림목 자리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 흐름이죠. 이제 시세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주 개념, 그 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 흐름 속에서의 관심주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그 풍력 관련주 쪽에서 먼저 선 조정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유니신인데요. 최근에 유니신의 흐름이 특히 오늘 국면을 통해서 유니신이 저점에서 지금 시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이 완성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자리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유니슨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군요. 자, 그러면 대형주들, 중기 관심주들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중기 관심주 쪽에서는 뭐 계속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지금 새롭게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테크인, 안랩 등이 됩니다. 먼저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시세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를 기점으로 해서 LG 디스플레이는 33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33일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29,000원대가 33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게 이제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탈하면은 아니겠지만, 시세를 이제 다시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9,000원 선에서는 계속해서 저점 매수 포인트는 견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삼성물산이 조정을 잘 보였어요. 조정을 잘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흐름이 다시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의 흐름이 다시 이제 선순환 과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경우도 이런 흐름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 300일 이동평균선짜리 한 67,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경우도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시세 흐름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바닥권을 보이는 가운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그 추세 전환의 흐름은 아니지만은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쌍바닥 양상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장기 관심주 쪽에서는 한진중공업의 경우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시세가 이제 어저께 상승세를 보였다가 오늘 약간 눌림목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테크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58,000원짜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추세는 유효한 것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도 된다. 그리고 안랩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추세 유효한 구간으로 중기관심주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IT 쪽에서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자동차 쪽의 종목은 또 없으세요? 이쪽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가요? 예, 제가 그동안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의 주도주는 이번 맞이 속에서 주도주는 현대모비스였죠. 현대모비스였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완성차 중심의 그 주도 흐름을 보였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부품주 중심의 주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쪽에서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거센 경쟁을 이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부품주들이 자유로운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번 맞이 속에서 현대모비스가 주도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 섹터의 주도주였는데, 얘가 이제 이전 고점까지 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종목들이 하나씩 고점을 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차 쪽에서는 조금 더 여력은 남아 있지만은 지금은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파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 속에서 오히려 이들 종목들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관심주,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섹터의 경우는 여기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파이는 제한적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파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측면 속에서 자동차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익률 관점 속에서는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파워 시스템 종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여전히 강박권 정도의 움직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동결적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글로벌 경기도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원화 강세도 조금 누그러졌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결과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11시 20분부터는 기자회견 그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시장의 움직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TV에서 생중계를 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